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이제는 경로를 바꿔서 우리나라 지역을 벗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밑에 아래 지방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아무쪼록 어떠한 피해도 없이 잘 비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나라 시장 이렇게 살펴보자면 장 초반에 그리고 중간에는 잠깐 하락세를 연출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지금까지 치솟던 이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소폭으로 좀 하락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또 중국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중국에서도 환율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이 환율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위안화 달러 환율이 앞으로는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중국의 중앙은행 쪽에서도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만 이러한 소식에 우리나라의 수출 관련주들은 오늘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화장품주들이 오늘 이러한 소식에 동반으로 대체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조금 더 전문가님과 더 자세한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종목 진단에 앞서서 또 찾아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과도 함께 인사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테리님이 1등으로 출석 체크를 해주셨고요. 네, 황희성님 오셨어요. 네, 앞산솔님 안녕하세요. 마그마님 안녕하세요. 바른생활님 오늘 종목 들고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앞산솔님, 준호님, 그리고 선민칠님, 지이크님도 찾아와 주셨네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를 또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오늘 기분 좋은 마음으로 또 진단쇼 열심히 진행해 볼 테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면 댓글창에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로도 전화 문의 받고 있으니까 전화벨도 많이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이재필 전문가 그리고 부장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첫 번째 전문가님은 이재필 전문가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중국에서 환율이 너무 치솟다 보니까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왔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현금 흐름이 높아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관련주들, 특히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 화장품주들 진짜 괜찮아질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또 이 중국 이슈뿐만 아니라 면세 한도도 이제 상향 조정되면서 이 부분에서도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한 2, 3년 전부터도 어떤 종목얘기 화장품 종목 이 진단들 뭐 이런 것들 나오면 가장 먼저 좀 버려야 될 섹터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오늘 앵커님 말해 주신 대로 면세 한도가 뭐 우리나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좀 상향됐죠. 하지만 뭐 이 부분들은 중국에서 소비가 관련되는 뭐 그런 내용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중국의 지급준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15일부터 지급준비율을 외화 지급준비율이죠. 8%에서 6%로 2% 정도 인하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뉴스 역시 마찬가지로 뭐 얼마 전부터도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화장품 섹터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청두도 봉쇄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저 뭐 봉쇄를 안 풀고 있죠. 그리고 중국 쪽에 지금 뭐 중소형 도시들 이런 것들 다 합치면 한 30개 도시 이상이 지금 전면 또는 일부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주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화장품주를 먼저 보실 때는 가장 먼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번 큰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화장품주가 있기 전에 2000년대 초에 우리가 중국 특수를 등에 업고 조선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올랐던 뭐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 산업이 클 때,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이 정체되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많이 고생을 시키는 모습이었죠.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몇 년 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사드 보복 있을 때 그때 무렵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중국이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제재를 가한 게 뭐 반도체 쪽 뭐 이런 쪽은 못하죠. 근데 이 화장품 쪽 뭐 이런 쪽에 가장 먼저 좀 이 태클을 걸었습니다. 왜일까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중국에서 만들어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그때까지는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이 좋다라고 썼는데 그 이후로는 자기들이 만들어 쓸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쓸 만한 이 정도 기술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으니까 가장 먼저 이런 쪽에 제재를 가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절은 이 화장품 주식들 같은 경우는 좀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이 그동안 기대감들 주는 부분들이 있을 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툭툭 치고 올라오는 모습은 보였었는데 이런 종목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지속성이 있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 좀 계속해서 실적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작년이 좋았고 작년보다 올해가 좋을 그런 섹터들 그런 쪽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고전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화장품 섹터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죠. 자, 이 우리 1월 달에서 8월 달까지 화장품 전체 수출을 따지고 보면요. 전체가 52억 9,900만 달러 정도 수출을 했는데요. 이거는 전년 동기 비해서 약 10% 정도, 10.9%죠, 정확히. 감소한 수치입니다. 자, 이게 뭐 수출이 늘어도 주가가 오를지 말지 그게 의문인데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화장품 주식들은 뭐 실적 부분에 기대서 올라오긴 힘들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럼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도 있느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뭐 대표적으로 한 두 종목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죠. 뭐 근데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7조 1천억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실적 부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3,400억 정도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691억 정도가 예상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20% 정도 줄어드는 그 정도 수치입니다, 이거는. 자, 이게 영업이익이 늘고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 텐데 도로 줄어드는 모습이고 거기다가 영업이익이 2,600억에 시가총액 7조 정도 되면 굉장히 비싼 주가입니다. 그러면 이 아모레퍼시픽 말고 저 LG 생활건강을 한번 볼까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은 그나마 조금은 낮습니다. 뭐 올해 이 LG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올해 한 8,700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는 1조 2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 감소폭은 아까 아모레퍼시픽보다도 더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밸류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렵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화장품 주식들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좀 움직이나 싶으면 조금 뭐 한 번 정도 중국 모멘텀들 나오면 한 번 움직였다가 이내 밀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 지금 이 LG 생활건강의 일봉을 보시게 되면 작년 7월 달에
178만 원 정도였는데요. 지금 67만 원 정도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은 아직도 비싸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이 아모레퍼시픽도 30만 원 하던 주가가 작년 5월 24일 날 그렇게 갔었네요. 지금 12만 원 정도 돼서 뭐 거의 세 토막 가까이 났지만 아직까지도 영업이익 뭐 2,600억 정도의 시가총액 7조 정도면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 뭐 그런 중국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국인들은 화장품은 다 지들이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물량들 이런 것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뭐 선진국 시장에서는 조금 뭐 프랑스나 이런 쪽들보다 우리나라가 품질이 좀 떨어지죠. 가격 경쟁력으로는 중국보다 뒤처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중간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뭐 매매를 하시려면 짧게 단기로만 매매를 하시고요. 길게 들고 가는 거는 좀 좋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주 관련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 화장품주들의 경쟁력이 옛날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 쪽에서 스스로 개발을 많이 하고도 있고 아무래도 이 가격 경쟁력을 따지다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쪽이 조금 더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이 화장품주를 길게 들고 가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매매를 해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포트나 나머지 기사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는 이 외국인,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따리상으로 불리고 있는 이 따이공의 매출이 회복이 되어야만 이 화장품주들이 함께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댓글 보니까 오늘 서단계 1년차님 오늘 출근길에 무릎이 다 젖으셨다고요? 어떡해요? 이거 제대로 말리지도 못하고 에어컨 바람 쐬면 감기 걸리실 수도 있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관리도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그래도 태풍은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건강 관리 하시면서 명절 즐겁게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단계 1년차님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 모두 다 컨디션 관리 잘 하시면서 진단쇼도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른생활님이 보내주신 원준이고요. 32,150원에 2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를 10% 정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수주 잔고도 늘고 있고 또 성장성이 보장됐다고 평가를 한다. 이렇게 분석한 것까지 남겨주셨네요. 네, 원준 25%면 사실 적은 비중은 아니고 그리고 32,000원 구간이면 지금 손실 구간에 진입해 계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바른생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7월 달에는 원준이 포스코케미칼과 함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왔어서 앞으로 성장 기대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긴 하거든요.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원주는 2차 전지 소재, 그러니까 뭐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거를 만들 때 여기 생산에 필요한 열 처리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방산업은 2차 전지 업체들,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우리 전기차 시대로 가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큰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계속 뭐 종목 상담을 드릴 때 계속 드리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작년에 너무 큰 시세를 뽑았어요. 뭐 저 팬데믹 이후에 시세가 뭐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10배씩 이렇게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뭐 이 원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큰 시세를 한번 이렇게 줬던 그런 섹터입니다. 자, 이렇게 큰 시세를 줬던 섹터들 같은 경우는 한번 쉬면 뭐 한 2년, 3년 막 이렇게까지도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뭐 작년보다 2차 전지 쪽 전체적으로 뭐 양극재나 음극재 소재 쪽들이 좀 조정도 받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기간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큰 틀에서 보면 미래 성장성은
확고하게 갖고 있는 그런 섹터이긴 하지만 뭐 조금 단기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좀 크게 큰 시세를 뽑을 만한 뭐 그러기는 조금 시간이 이르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원준도 마찬가지로 이때 7월 12일 날 한번 상한가로 시작한 적이 있었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무상증자 발표를 했어요. 권리락을 했죠. 무상증자 발표를 하고 권리락을 하면서 그때 상한가로 시작했다가 그대로 두들겨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들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무상증자 한다고 주가가 막 이렇게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정상이 아닐 겁니다. 뭐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4배, 5배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거 전부 다 나중에 고생을 시키는 그런 종목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 벌써 지금 굉장히 많이 고생을 시키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죠. 자, 이 원준도 마찬가지 오히려 무상증자를 한 게 그게 조금 독이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때가 무상증자 권리락 했을 때죠. 그런데 이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마찬가지 뭐 그 가격대 정도에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음선을 강하게 이렇게 뽑았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매물대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뭐 100주 갖고 계시던 분들이 2대1로 했었죠, 무상증자를. 300주가 돼버렸으니까 이 시장이 좋을 때 같으면 이런 물량들이 잠기겠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으니까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잠기지 않고 계속 매물화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상당히 계속해서 좀 크게 밀린 그런 모습이에요. 자, 뭐 이제는 뭐 가격 조정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받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무상증자 감안을 안 하고 가장 최저가가 25,000원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상장하고 난 다음 급등하고 난 다음에 좀 이쪽에서 한 3만 원대 근처 정도 이쯤에서 한참 이렇게 좀 거래가 되고 그랬던 가격대가 있었어요. 뭐 근데 지금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 가격을 깨고 내려가긴 했지만요. 그 다음에 받치고 있는 부분들이 25,000원 정도대에 받치고 있는 뭐 그런 가격대가 있으니까 일단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25% 비중 보유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추가로 더 매수하시는 건 무리입니다. 자, 일단 비중을 10%만 더 추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35%가 돼요. 자, 웬만하면 이 30% 이상 이 주식을 매수를 하실 때는 진짜로 뭐 이 전문가한테 물어보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 이상 비중을 실을 때는 뭐 속된 말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회사 식당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그 정도까지 알아야 실을 수 있는 비중이 30% 이상입니다. 자, 근데 뭐 그렇지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빠져 내려왔으니까요. 일단은 조금 보유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근데 조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32,500원대 정도 뭐 그 이상에서는 조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뭐 우리 시청자님 32,15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이 매수하신 가격대 뭐 그 가격대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해서는 보유 의견 주셨어요. 일단은 시세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코멘트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해서 이렇게 진단을 해드렸고요. 전문가님이 상담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 살려조잉님이 또 한 번 이렇게 슈퍼챗을 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미나앵커님 오늘도 토마토TV를 빛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빛내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트라도 날려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윙크라도 이렇게 해드려야 될까요? 네, 눈을 보호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아, 그리고 진정주린이님 살려주잉님이 이렇게 아이디를 바꿔서 귀엽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정주린이 님도 진정주린이 이렇게 하면 좀 더 귀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응이 들어가면 항상 귀여워져서 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대창단조예요. 대창단조. 네. 매수가와 보유 비중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6,300원이고요. 아, 6,300원이죠. 네. 네. 12%예요. 12%요. 6,300원이면 올해 가장 많이 오르고 있을 때쯤, 한 5월 달쯤에 매수하신 걸까요? 한 4월 말쯤에 매수했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 어디 회원 가입했는데요. 거기서 추천해줘 갖고요. 아, 네. 네. 그러시구나. 이게 그러면 앞으로의 이 흐름이나 전망이 궁금하신 걸까요? 아니면 목표가가 궁금하신 걸까요? 목표가 7,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중간에 손절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 갖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목표가, 그리고 그 전에 어떤 대응 전략 해봐야 될지 이 두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대창단조 한 4월 달에 매수를 하셨고요. 그 이후에는 주가가 변동성이 크기는 했습니다만 아직은 수익 구간에 진입을 못 하셔서 1차적으로 보고 계신 목표가가 7,000원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전까지 만약에 못 간다면 어느 정도 부근에서 손절을 해야 할지 이 두 가지 짚어주세요. 자, 일단 이 대창단조 같은 경우는 4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상당히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이죠. 자, 이때 작년 12월 달에 저점을 찍고 조금씩 이렇게 저점을 높여오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논리목에서 좀 공략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자리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이게 한 4,500원 정도를 찍었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4월 달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해주셨는데 5월 달인 것 같습니다. 4월 달에는 요게 6,300원을 간 적이 없으니까요. 자, 단기적으로 4,000원대에서 6,000원대 이렇게 올라왔으면 단기적으로 약 50% 정도 급등한 상태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종목들을 보게 되면, 가는 종목들 좀 이렇게 탄력 있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끝없이 가고 그럴 것 같은데요. 실상 잘못해서 고점에 물리게 되면 굉장히 큰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급등주를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실 때는 손절가는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은, 전에 4,700원, 이때, 4,500원 근처네요. 그까지도 빠졌었으니까, 일단 그거는 한번 놓치셨던 것 같고요. 자, 이 대창단조는 그런 쪽을 하는 거죠. 중장비 쪽에 하부 롤러 관련돼서 거기 궤도 쪽, 요런 쪽에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그러면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상장 좀 많이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예전에 이게 4대강 사업할 때, 그때 한 10년도 더 전이겠네요. 그때 한번 굉장히 큰 시세를 좀 뽑은 적이 있었는데, 자, 그 이후에는 좀 이렇게 좀 차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작용했던 것 같아요. 5월 달에 이렇게 급등했을 때는. 우리 주택 250만 호 건설하는 거, 그렇게 건설을 하면 이 중장비 수요도 좀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급등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벌써 시장에 얘기가 다 나와서 좀 오래된 그런 얘기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실적에 좀 플러스가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자,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대창단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실적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찍혀 나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작년에 한 295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 2분기 합쳐갖고요. 1분기에 112억 정도가 흑자가 났고, 2분기에 133억 정도가 흑자가 났으니까, 1, 2분기 합쳐갖고 대략 한 240억은 넘게 흑자가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295억인데,
올해 1, 2분기 합쳐갖고 그 정도 영업이익이다라면 실적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상태에서는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굳이 뭐 정리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자, 근데 아까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렸듯이 여기 보시게 되면 6,970원이 고점으로 찍었죠. 그때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조금 올라가면 이 거래량들 뭐 여기서 물렸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하려고 그럴 겁니다.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꼭 매수하신 가격이 아니더라도 야, 이 근처에만 오면 나는 팔고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물량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뭐 6,000원 이상에서는 좀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조금 보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을 감안을 하고 계신다라면 6,000원이 약간 넘는 선, 그 정도 선에서는 일단 정리하시고, 다른 쪽들 좀 뭐 방산주 쪽도 그렇고요. 뭐 이런 쪽들도 조정받을 때 노려보시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올해보다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내년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 이런 쪽에서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번에 대창단조 매수하신 이후에 주가 흐름이 많이 좋지가 않아서 이게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 같은데 우선은 보유를 하시다가 6,000원 초반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는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며칠 전에 왔거든요. 근데 놓쳤어요. 예. 아, 그러시구나. 네, 6,000원 초반 부근까지만 조금 더 지켜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대창 단조 6,000원 초반 부근에서 정리를 해보고 또 잘 가고 있는 다른 섹터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산주를 꼽아주셨는데 요즘에 핫한 이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우리 진단쇼 열심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괜찮은 종목인지를 이제 아실 거잖아요. 네, 그 안에서 함께 또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정리를 하시고 더 괜찮은 종목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봄님이 보내주신 신흥 SEC입니다. 55,500원에 진입을 하셔서 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신흥 SEC, 이게 정확하게 언제 매수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한 4월, 5월에 가장 잘 가고 나서 5월 말에서 6월쯤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쯤 이제 진입을 하신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때 진입을 하면 또 오르지 않을까 이러고 매수를 하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들고 가야 할지 아니면은 뭐 추가 매수를 해봐야 할지 전체적인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뭐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준 전체적인 틀은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신흥 SEC 같은 경우도 작년에 굉장히 큰 시세를 뽑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18,000원대까지 빠졌다고 95,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물량을 소화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현재 상태는 주가가 가격 메리트는 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39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면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닙니다. 2차전지 쪽에서는. 실적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비싼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현재 상태에서 정리하실 이유는 좀 없으실 것 같고요. 좀 반등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저항선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요 화면에 띄워놓은 게 월봉입니다. 자, 이쪽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실려 있죠. 그 가격대가 6만 원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면 6만 원대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라면 그때는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 정도 가격에서 일단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흥 SEC 관련해서 전체적인 전략을 잡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서 더 나은 투자 판단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 가지 종목들 함께 또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 신흥 SEC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전체적인 코멘트 그 전에 주셨던 부분들 함께 참고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종목 상담이 또 다양한 종목에서 많이 오는데 그 안에서 뭔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꼭 2차 전지 소재, 부품 이쪽에서도 되게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확실히 트렌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섹터에서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저희 환영하니까요. 댓글창에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도 언제든 전화 문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부자왕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입니다. 네, 오늘 이제 또 첫 번째 종목 상담을 해볼 종목이 현대바이오예요. 최영희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35,000원에 진입을 하셔서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수익 구간에 왔다고 하시는데요. 매도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고민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니까 35,000원이면 어제 아니면 정말 작년 이쯤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오래 기다렸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작년에 매수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최근에 이 현대바이오가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 이런 소식과 함께 기대감 받으면서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드디어 수익 구간에 진입을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그냥 빨리 파는 게 더 안정적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 조금이라도 더 수익 가져올 수 있을까요? 사실 뭐 기업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동종목은 뭐 호주의 최장암 민상 전담법인도 설립하고 무고통 항암제 폴리탁세 뭐 요걸로 해서 아마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재무 정보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적자 기업이고 사실 뭐 금년에도 특별하게 뭐 크게 뭐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은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벌써 1분기, 2분기 영업이익도 25억, 57억 가까이 이렇게 적자가 났고 작년에 당기순이익 201억이 순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2분기에 21억 손실, 59억 당기순 손실이 났기 때문에 이런 적자난 기업이라도 주가 올라간다는 특징이 바로 이 바이오 제약, 또 바이오 시밀러, 지금처럼 뭐 임상,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나쁘지는 않아요. 일단 수익이 낮다 그러니까 수익을 키울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월봉이나 또는 주봉이나 제가 차트로만 기술적으로 좀 본다면 주가 정고점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낮다면은 수익을 좀 더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주봉으로 보면은 매물이 많은 자리는 요 자리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요 자리라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한 자리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현대바이오는 지금은 조정받고 올라오는 뭐 이슈를 갖고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수익을 좀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이제 9월이니까요. 3분기 실적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3분기 실적이 나오는 거와 동시에 지금 이제 10월이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올 한 해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기업 내용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뭐 바이오 제약에 대한 그렇게 썩 좋은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에요.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좋은 얘기 나와도 잘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봉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강력한 상승 그림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좀 수익을 키워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상승 여력은 한 10%, 20% 정도까지는 업사이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은 보유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보유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현대바이오 오늘 잘 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호재 소식 때문에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종목인데 조금은 더 기다려봐도 괜찮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은 적자 기업이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적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를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리면 어느 정도 수익은 더 가져갈 수 있겠지만 리스크 관리도 해야 하니까요. 네, 이 부분도 함께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김지영 님이 보내주신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7,650원에 진입을 하셔서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얼마까지 들고 가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런 고민을 함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7,650원이면 횡보하는 구간에서 진입을 나름대로 잘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잘 가고는 있지만 아직 원금 회복까지 오지 못한 상태네요. 그래서 세아 메카닉스, 사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포드 이쪽에도 공급을 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 오늘도 여기 새롭게 폭스바겐과 포르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을 이어서 더 쭉쭉 오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동종목은 이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쪽인데 이 알루미늄 합금 주물 가운데 금속재 주형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을 고압 사출을 하는 기업치고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먼저 들어갔던 그러니까 상장시키기 준비했던 그런 기업들이 우리 보통 얘기하는 오버행 이슈 많이 뜨는 그런 물량들이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동종목은 이제 LG전자라든가 그죠? OLED 관련해서 LCD라든가 이런 쪽 관련해서는 이 거치대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크게 매출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기대는 있다. 더군다나 또 전기차, 수소차 쪽도 그런 부분에 자동차 관련해서는 조금씩 성장 동력이 마련되는 것 같아요. 동종목을 지금 7,000원 밑에 샀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바닥을 좀 친 것 같습니다. 6,000원이나 5,000원 정도에서는 강력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고 지금 6,950원 요 자리니까요.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매물이 나올 자리는 아닙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 직전 고점에 9,000원까지 가는 것은 좀 시간이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9,500원 종가상으로 장중 고점이 아니라 종가상 9,500원 정도부터는 고점 찍고 쭉 밀렸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최근에 한 달간 8월 10일부터 9월 지금 오늘 9월 6일이란데 8월 10일부터 한 달 정도 놓고 봤을 때는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좀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 아래쪽 거래량이 가장 많을 때가 고점을 형성하고 빠졌고 그죠? 여기에서 이제 골든 크로스 만들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의 6,000원짜리라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6,000원이나 7,000원 요 아래짜리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이제 매물이 많은 자리는 직전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윗골이 많이 달고 있는 종목, 아랫골이가 많이 달리면 해머형이 되지만 영망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 대기 매물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죠? 밀렸으니까 이 친구들이 여기서 팔고 여기서 들어왔던 친구들은 다 물려 있다가 여기 들어오면서 혹시나 이제 뚫었으니까 이제부터 본격 상승에 들어가겠거니 했는데 여기서 쭉 미끄러졌거든요. 다 물려있는 거예요. 손바뀜이 나오고 여기서 물려있는 친구들은 팔 시간이 없었죠. 뭐 손절하기 바빴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이 친구들이 이제 여기 바닥 치고 올라오니까 여기 두 번째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이제 여기 세 번째니까요.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보통 3세판이라 그러니까 3중 바닥형이 참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매물이 있는 자리는 이 자리고 여기만 돌파되면은 새로운 그림을 누릴 수 있다는 부분에 전기차, 수소차는 또 우리가 또 잘 나가잖아요. 사업성이 좋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 종목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9,000원이 넘어가는 자리니까 한번 끌고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최근에 저점이 만들어진 거는 5,500원 밑에는 과매도 구간, 6,500원 구간은 단기적으로는 단타 치는 친구들이 보고 들어오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절가는 6,500원 잡아드리고 지금은 보유하셨다가 7,500원이나 8,000원 정도 올라오거든 수익 내고 빠져나오는 전략. 그래서 강력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네. 보유 의견 중에서도 강력 보유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구간별로 이 잘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낮 시간이고 점심시간이라서 많은 분들 채팅창도 활용해주고 계시고 진단쇼를 열심히 시청해주고 계신데 살려조잉님은 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채팅도 하시고 진단쇼도 시청을 해주신다고 슈퍼맨이시네요. 슈퍼맨. 그리고 다른 분들
또 함께 시청해주고 계신데 태리님 다들 회사 이름 불러보라고요? 회사에 전화해서 알려드릴 거라고요? 이러지 마세요. 함께 진단쇼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 괜찮잖아요. 어차피 일해야 되는데 낮 시간 동안에는 진단쇼에서 함께 종목 진단하면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좋은 즐거운 시간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선민7님이 보내주신 에코플라스틱 2,790원이고요. 17%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언제 팔아야 할까요? 이렇게 고민을 남겨주셨는데요. 에코플라스틱이 이 현대차와 엮이면서 급등 중에서도 치솟는 급등을 했더라고요. 현대차의 이런 현대차 미국 전기차 범퍼를 책임진다. 이런 소식을 전해오면서 에코플라스틱까지 함께 동반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이미 우리 선민7님께서는 수익 구간에 진입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수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들고 있어야 될까요? 자, 에코플라스틱을 2,790원에 사셨네요. 17% 비중.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분들은 전부 다 10% 정도? 예, 조심스럽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요분도 한 17% 정도면은 수량은 많지는 않아요. 예, 수량은 많지는 않은데, 일단,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좀 수익이 좀 크게 나고, 또 주가가 2,790원에 예, 상당히 좀 양호한 가격대에 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비중 좀 더 실어도 상관없다 말씀드리겠고, 사실 자동차 내장 플라스틱 부품, 금형 쪽이잖아요. 그래서 범퍼라든가, 콘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현대기아차, 모비스, 이쪽으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사업명이 아폴로 산업입니다. 잠깐 이제 재무제표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예, 에코플라스틱 자체는 재무정보로 본다면, 연간 매출이 1조 5천억, 많을 때 1조 5천억, 적을 때는 1조 2천억인데, 작년에 158억이니까 한 3년 동안 놓고 보면은, 뭐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업이익 냈더라도 법인세 내고 재무제표에서 이제 모든 각종 재비용을 제하고, 단기 순이익을 만들어내야 EPS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성장률이 나오는 건데, 일단 단기 순이익 지난해 54억입니다. 근데 금년에 1분기와 2분기 합치면 당기 순이익 보면은 106억에 116억이네요. 116억.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4년간 실적으로 보면 최고 실적이니까 이 종목이 지금 주가는 최고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최고가 아니라 그러면은 여기 차트에서 나와 있는 것만 놓고 본다면 에코플라스틱의 주가가 어때요? 5,000원, 그러니까 여기 실제적으로는 장중의 고점은 5,440원인데 5,000원의 이상에서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여러 기간 동안에 조정을 받았잖아요. 2021년에 고점을 찍고 지금 봐서는 주봉에서는 120 주선이 되겠죠. 120선이고 일봉에서 들어가 보니 240선 돌파하면서 모든 제2평선을 틀었어요. 예. 저는 이 종목을, 4,000원 단기로 본다면, 4,000원 매물에 지금 잡혀있는 분들이, 얼마나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올라만 오면 좀 빠져나오려고 지금 기다린 지가 벌써 5월이니까 6, 7, 8, 지금 9월이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면 정리하려고 그럴 텐데 사실은 이제 개미들의 속성이 뭐냐면 물 먹고 물 먹다가 기간이 되면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지금 경기가 침체니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손 딱 팔면 손절매를 딱 하는 순간부터 나만 팔면 올라.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그래서 실제로 오르는 건 못 먹고 떨어지는 건 죽을 고생하고 기다렸다가 장기 투자하다가 떨어지기만 하면 묻어두고 장기 투자하다가 물 먹는 지 3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그런 시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직전에 물린 친구들이 팔지 못하고 보초 쓰고 있고 아마 그 친구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주가 지수가 2,400도 막 무너져도 왔다 갔다 하고 연준은 금리 올린다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러시아는 계속 가스 잠그면서 유가 올리고 가스 가격 올리니까 아마 유가가 상승하면 경기가 좋아질 리가 없죠. 그죠? 연준으로서는 물가 잡는다고 올 한해는 경기를 포기하고 물가 잡겠다고 지금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바른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고 금년에도 조금씩 좀 지수가 뜰만하면 내년까지 금리 올리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이 증시가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니까 대형주는 좀 힘들겠지만 이런 종목의 특징은 지수 시황을 떠나서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부장도 가끔 추천드리는 뭐 미래 나노텍이라든가 그죠? 잘 아시겠지만 그런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일단 쌉니다. 블루칩이 아니에요. 옐로칩이거든요. 이 종목도 사실은 옐로칩 성격이긴 한데 이게 액면가가 500원이거든요. 코스닥 종목에 액면가 500원 종목이니까 실제로 유가증권의 액면 5천원짜리를 본다면 34,000원짜리니까 싸구려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 보통 일반인들이 투자하는 종목 중에서 뭐 1,000원, 뭐 500원 되게 싸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뭐 액면 할증 발행이라든가 액면 이상이지 할인 발행은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동종목 액면가 500원짜리니까 싸구려 종목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소형주긴 하지만 자본금 170억에 또 자본 운송 장비 관련 회사로서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강력 보유하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데요. 부장이 추천드렸던 미래 나노텍 이 종목은 IT 종목이잖아요. 광학 필름 쪽이라면 사실 이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이 2차 전지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IT 종목이라도 신사업 성장 동력을 창출하게 되면 그것이 주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봐서는 IT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추천할 때 이게 공개 방송도 해드렸고 또 강연 방송에 잠깐 소개해드린다면 제가 이 종목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또 이터마토의 라스 찬스에서도 또 특화 종목의 강연 방송에서도 계속 추천드리는데 이 종목은 5,000원, 6,000원에서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주가는 뭐 12,000원까지 왔지만 이런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기존의 IT 광학 필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소재, 배터리 관련해서의 관련주로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주가가 프리미엄이 엄청 들어갑니다. 멀티플이 10배, 20배가 아니에요. 참고 삼아 말씀드렸던 거고 돌아와서 이 종목을 본다면 지금 에코플라스틱이 좋은 거는 뭐냐면 아까 범핑 얘기했지만 이게 친환경 쪽이고 내연기관의 과거 쪽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의 2차 전지나 또 수소 연료 전지 전기차는 전부 다 연료가 절감돼. 그렇기 때문에 고기능성 플라스틱 범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가벼워야 되고 견고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현대기아차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부분이고 일단 수익을 키워주세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수익을 키울 수 있다 보고 지금 주가가 공모가 이후에 제일 비싼 5,400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단기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분이 뭐 성격이 급하신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욕심을 좀 내볼 만하다. 어디까지? 단타는 4,000원에서 4,500원 보시고 조금 길게 본다면 트레이딩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본다면 5,000원 이상도 가능하다. 이 종목은 손절가는 없습니다. 부장 손절가 없이 동종목 중기 보유 견제시합니다. 오, 에코플라스틱 열심히 키워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은 요즘 트렌드를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냥 자동차 부품이 아니라 요즘에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 친환경 그리고 신재생 이 두 가지 키워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쁘게 잘 키워보자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손절가도 제시를 안 해주셨으니까 우리 선민칠님 에코플라스틱 잘 케어하시면서 여기서 더 큰 수익 꼭 가져가시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선민칠님이 여기 난청 올까봐 이어폰 되도록 안 하신다고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이어폰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귀 청력이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벌써부터 귀가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한 10년 정도 뒤면 만약에 저 같은 분들이 많이 생긴다면 그때는 좀 슬프지만 난청 관련주 이런 것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슬프니까 이어폰 사용도 좀 자제하면서 자연 소리를 더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통화 연결인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아직 시청자님이 등장을 안 하셨는데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LG화학이요. 네, LG화학이요. 62만 원에 10%요. 네, 62만 원에 10%. 들고 계신 지 좀 되셨나요? 네, 이게 좋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LG화학 관련해서 전체적인 전략 짜달라고 부탁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LG화학. 전문가님, LG화학은 대형주잖아요. 2차 전지주로도 엮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정유 관련해서도 엮이는 것 같은데, LG화학 장기 보유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 흐름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보는 게 좋을지, 그리고 손절가와 목표가도 있다면 잡아주세요. 예, LG화학은 잘 아시겠지만은 LG그룹에 석유화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생명과학 분야도 좀 있고 신약 개발 얘기 나와도 반짝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면서부터 물적 분할 이후에 주가가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주가 많이 빠졌어요. 잘 아시겠지만 백만전자 100만 원에서부터 주구장창 1년 동안 빠져가지고 너무 많이 빠져서 그죠? 100만 원짜리 50만 원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가 매수가 반발 매수가 들어왔는데 추세는 하락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LG화학보다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보유하고 있다니까 동종목에서 기술적으로 설명을 좀 들어보고 재무제표를 잠깐 본다면 재무제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작년에도 실적만 놓고 봤을 때 42조 매출에 42조 6,547억이니까요. 영업이익 5조 원이고 당기순이 3조 9천억이니까 최고 실적이죠. 실적으로는 최고 실적이지만 이보다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동사가 100만 전자 찍고 내리는 지금 하락 구간이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무제표에서 암만 실적이 나쁘다 한들 금년에도 실적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난해 실적 달성이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는 부분에 기관도 외국인도 개미도 조금 좀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흠잡을 건 없으나 성장률은 좀 떨어진다는 부분에서 지금 주가는 많이 빠졌다는 부분에 반발 매수 정도지 추세는 여전히 하락 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술적으로 설명드리고요. 일단 이 종목은 100만 원에서 월봉으로 보니까요. 일단 강력하게 월봉 60월선에서부터 지지를 받고 물론 무너졌다가 여기 해모형 많이 보이죠. 음봉이든 양봉이든 여기만 떨어지면 아주 미친 듯이 사서 끌어올리는데 미안하게도 월봉의 요 선이 있죠. 꼬부라진 이 선이 20월선이거든요. 딱 머리에 이고 있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주독이 맞습니다. 다시 추세는 내리막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62만 원 일단 사셨으니까 지금 구간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돌아와서 주봉과 월봉을 보면 모든 이평, 주봉에서는 모든 제2평선은 수렴의 과정이라면 이게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일봉으로 들어와 봤더니 240선을 올려놨다가 좀 머무르는 듯 싶었더니 다 두들겨 맞고 내려오네. 그러니까 121선과 60선 밑에서 오를 때는 길게 추세를 만들고 올라왔으나 241선의 충기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리가 241선인데 여기서는 안착이 돼야 되는데 안착을 못하고 좀 힘이 좀 딸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60선 주황색이죠. 빨간색 말고 주황색인데 이 선 58만 원이 무너지면은 120선도 위태위태하니까 일단 저는 58만 원을 손절가 제시해드리고 조금 더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68만 원이나 요 자리 정도 들어오면은 한 1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정도에서 빠져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욕심이 나더라도 이런 종목까지 장기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말리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종목은 장기 추세는 하락 추세 구간입니다. 묻어두고 장기 투자할 때가 아니에요.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은 여전히 자이언트 스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물가 오른 전 이미 작년에 올랐고요. 전쟁은 핑계고 지금도 엄청나게 돈 풀고 있습니다. 지금 QT가 아직 시행도 안 됐지만은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연준은 MBS라든가 이런 쪽은
시중에다 팔아서 돈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돈 풀더라고요. 예, 그런 거 봐서는 말로는 인플레 때문에 금리 올린다 그리고 뒤로는 여전히 이 돈을 풀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 LG화학의 소재라든가 화학 또 바이오 이런 부분에서는 주가가 상승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좀 손절가 잘 지켜보시고 반등 시 올라오거든 정리하라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LG화학 관련해서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8만 원 부근에서 정리해 보시라는 것을 추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58만 원으로 잡아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세요. 네, 좀 올라가면 팔아야지. 감사합니다. 네, 올라갔을 때 LG화학 잘 정리를 해보시고 아까 LG에너지솔루션도 언급해 주셨으니까 그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결국에는 이 장기 투자하기에 리스크가 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경기 침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항상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부장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재필 전문가 그리고 부장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경기 침체 이야기가 끊임없이 최근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를 한번 트래킹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경제 지표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서 투자 판단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